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 인물이 좀 좋아지셨습니다. 탄핵 형국대는 기분이 좋으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매우 지쳤었거든요, 박 기자님이. 여전히 바쁘지만은 그래도 죽다 살았다. 네. 이제 대선 앞두고 또 이제 여전히 우리 뉴스민 기자들은 많이 바쁜 시간인데 오늘 또 좋은 소식. 오늘 준비한 소식 보니까 이거 우리 상 받았던 기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네. 어떤 소식입니까? 제가 상 받은 걸로 좀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한 두 번밖에 안 우려먹었는데. 뭐 인권 보도상 예. 작년에 보도한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인권위와 기자협회에서 그 선정한 인권 보도상을 탔는데 그게 뭐 상 탔다는 그 내용보다도 하여튼 그 썼던 기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문제의 네.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 문제를 다룬 기사여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8월입니다. 그죠? 네네. 통근버스 운전하던 이제 가명 김민수 씨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하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 직원들을 이제 다치게 하는 사고. 네. 다치게 한 건 맞는데 사실 네. 참 이게 억울한 사정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운전을 이제 급하게 하시다가 이제 부닥치게 된 거죠. 어쨌든 네네네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중하게 다친 사고는 아니었고. 네, 전치 2주에서 3주 정도. 그러니까 차량이 부딪혔는데 2, 3주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 여러분도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은 경미한 상처이긴 했는데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네. 이 사건을 박준혁 기자가 보도해서 인권보도상을 수상했는데 네. 수상하는 장소에서 네. 인권위원회를 또 아주 그냥 시원하게 내가 이래서 뉴스민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상 받으러 가가지고 상 주는 사람을 까고 온다니까. 이런 데가 없어요. 제가 그 뒤에 좀 후회를 하긴 했어요. 왜요? 이게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상패 받고 나서 받기 전에 네.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란 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옹호하는 듯한 그치. 행보를 펼쳐서 이게 과연 이제 국가 인권이라는 게 사실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대변을 한다든지 그쪽의 인권을 뭐 주요하게 살피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취지 자체가. 그럼. 그런데 그 인권위의 장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그게 아쉬웠고 그런 점에서 그 비판을 했는데 비판하고 나서 조금 덜했다. 뭐냐? 뭘 한마디를 더 했어야 됐다. 네. 그 윤석열 씨가 이제 파면이 되면은 그 파면과 함께 그를 옹호했던 그 위원장님도 같이 함께 직을 거셔라. 그 얘기까지 했어야지 됐나. 제가 뭐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여튼 그런 말이라도 좀 했어야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게 후회가 조금 남네요. 그러게요. 네. 뭐 근데 그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위원이었던 장관들도 지금 안 물러나고 버티고 앉아 있는데 네네네. 옛날에 산불만 크게 나도 내각 총사퇴하는 이런 얘기가 물론 권위주의 정부 시절입니다만 아니 그래 계엄을 선포를 하면은 그래 국무위원들이 뭐 대통령 안발을 걸든지 뭐 헤드락을 걸든지 뭐 잡아들이든지 말려야지. 등신 같은 것들이 그것도 못 말려놓고 무슨 장관 있네 아직도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행보들이 좀 아쉬워서 그게 그랬는데 여튼간에 상 받는 것 자체는 감사하게 받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집정받았던 게 상금을 모두 이제 윤석열 퇴진 대구 시국대에 기부를 해서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입금된 거를 막상 이제 송금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눈이 좀 떨렸어요. 이거 적지 않은 돈이요. 큰 돈이 쉽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 월급만큼의 돈이라서. 이거 이렇게 쉽게 여유 있게 플렉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뉴스민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시작부터 뭐 제 자랑처럼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같은 보도 자체가 이 가명으로 한 보도인데 김민수 씨라고 여기 대구 모 공단에서 평생 일을 하고 제조업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그 버스 그분도 살림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침마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버스 운행까지, 그러니까 그 일하는 공장에 통근 버스로 운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가는데 강제 단속을 이제 거리에서 시작하니까 순간 얼떨결에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충돌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형 선고가 저기 2023년 선고 날짜는 기억 안 나요. 그 사건이 2023년 8월에 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최종 확정 판결이 2년형으로 나와서 그 형을 살다가 그 지난 3월 말일에 그 가석방이 돼가지고 그 가석방 된 직후에 그 대구 경북의 그 이주인권 활동가들이 그 김민섭 씨랑 네.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그때 식사를 같이 동행을 하면서 만나셨구나. 그분이 근황 듣고 했던 거를 최근에 기사를 또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아, 다행히 또 가석방이 돼가지고 그죠. 그 특수공무방해 치상. 이 워낙 그 법정형 자체가 중환죄라 가지고요. 3년부터 시작을 하다고요. 이제 2년이면 장량 강경을 해가지고 내린 거긴 한데 그래도 집행유예를 해주실 법한 좀 아쉬웠죠. 그건. 사건인데요. 제가 변호사로서도 참 아쉬운 사건이긴 했습니다. 자, 지난 15일이에요. 또 다른 소식이 있는 게 대구 경북 이주 노동자 인권노동 시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그다음에 민주노총 경북본부 대구본부가 주최했던 김승섭 교수님의 한국에서 숨진 이주 노동자 93.6%는 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강의를 가져오셨죠. 마침 그 주에 제가 주요하게 이주 노동자 관련 보도를 3개를 했거든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처음 말씀드린 김민섭 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그 김승석 교수가 초대받아가지고 이것도 인권위에서 했어요. 장소가 인권위 대구 인권사무소에서 했는데 미혼하고나 인권위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권위가 참 애증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권위도 단일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인권위 안에도 그 마치 그러니까 그 집행부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수장의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을 따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런 분 그러니까 뭐 인권위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대체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은 매우 강한 반발과 또 출근 이런 부분에 저항도 하고 또 제가 또 앞에 얘기가 조금 돌아가면은 제가 그 인권위원장 앞에서 수상 소감을 그렇게 밝히면서 저기 안창호 위원장의 어떤 윤석열 옹호한 그런 결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인권위 직원들에게서 연대를 표한다. 그걸 막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직원과 뭐 단체에서 직원들로 구성된 단체에서는 감사하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인사도 왔었는데 그런 걸 보아서도 이렇게 인권위는 안에도 뭐 내부 투쟁이 있고 안에도 그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하고 또 그 뭐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싶어요. 근데 다만 이게 안타깝게도 그 수장이 그렇게 돼버려서 뭐 안 먹을 욕도 먹고 있는 건데 그 인권위가 그 복잡한 조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강의로 돌아와서 이 강의 자체는 김수석 교수가 인권위 의뢰로 그 한국의 뭐 이주 노동자의 그 사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 연구 영역을 받았거든요. 그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가 뭐 내용은 되게 많은데 요약하자면은 일단은 이주민의 산재 혹은 뭐 사망에 대해서 사인을 집계하는 통계 자체가 없다. 왜 죽었고 뭐 구체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서 교수 포함한 연구진이 뭐 최대한 뭐 보험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공단에 이렇게 어떻게 최대한 그리고 법무부 이렇게 해서 입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그나마 분석한 게 어느 정도의 사인, 사유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류를 최대한 해봤더니 한 해 그 사망하는 이주 노동자 중에서 90% 이상은 여기 정확한 수치는 93.6%는 사인이 기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 죽었는지 자체가 모르는 그게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 말을 해석하기에는 그 교수는
이게 사실 의미하는 거는 그 한국 사회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 표현하지만 시민으로 안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지만은 여튼간에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에서부터 안 나오는 거다. 인구학에서 뭐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출생과 사망과 뭐 이동을 고려한다고 하던가. 근데 전혀 기록이 안 된다. 이 미중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들을 많이 해서 유의미했고 또 제가 기억나는 강의 대목 중에 하나 좀 중요한 점은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의 그 주류 언론을 포함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많이 하는 혐오적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보도가 뭐냐면 이주민 특히 중국 국적 출신 그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건강보험 갉아먹는다. 그런 보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게 팩트가 아니다. 틀렸다. 다 틀렸다. 다 오보다. 다 그 잘못된 보도고. 이주민은 항상 그 우리의 한국 그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보여주는 돈 내고 돈 내는 만큼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그 흑자를 주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다. 저는 그거까지만 들었을 때 저도 옛날에 그런 유사한 보도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잘못된 보도예요. 우리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돼요라는 것까지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주 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다치기 쉬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다친다. 많이 다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건강보험의 정신이 무엇이냐. 많이 다치는 사람 그리고 별로 없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자라는 건강보험 정신 아니냐. 많이 벌고 덜 다치는 사람이 보험 재정을 내면은 많이 다치는 사람한테 그 상호 부조의 개념이 그런 게 정신이 있는 건데 그 정신을 이룩할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일 많이 다치고 있는 사람들이 못 쓰는 것 같으면 그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는 아주 뜻깊었고 연구가 사람의 어떤 생명, 인권, 정의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어떤 따뜻한 연구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러게요. 참 지금 이주 노동자 없이는 무너지는 업종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노동력 없이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면 근데 그 업종 자체를 뭉갤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또 흔들리는 거고 그들을 구성원으로 당연히 동료로서 받아들이고 같이 더불어서 살 때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이라는 게 말씀하신 상호부조 모두가 낸 재정으로 모두가 다 적은 비용으로 병원을 갈 수 있게끔 하는 나도 언젠가는 병원을 갈 수 있는데 너의 소득 나의 소득 다 그걸 조금씩 실실반 모아서 누구나 아플 때 병원을 좀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왜 우리 세금으로 외국인 먹이냐 우리 먹을 돈도 없는데 이런 저급한 트럼프스러운 이야기는 정말 그 이해도가 맞아요. 사실도 아니거니와 선동적 구호에 불과한 아주 저급한 이야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주 노동자 단속과 노동 환경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김민수 씨 사례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미등록이면은 말이 미등록이지 좋게 왜 얘기하냐. 불법 체류자 아니냐. 불법 체류자 단속하러 공무원이 나가는데 공무원을 다치겠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지. 다 잡아가지고 외국으로 추방시켜야 되는 거 잘하는 건데 왜 그게 무슨 인권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권이 어디냐. 이런 저급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게 참 이 말하기가 정말 복잡다단하고 많은 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식조차도 지금 점점 한편으로는 저희 그 김민수 보도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이주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공감할 계기가 잘 없기도 없었을 뿐더러 잘 모르기도 했구나. 근데 이런 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로서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이는 어떤 어떻게 말하면 동정, 어떻게 말하면 동료 의식 혹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는데 또 한편에는 이제 우리 사회 혐오가 이렇게 계속 응축되고 있고 또 조장되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이 지금 대선에서도 이주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이야기들을 판을 깔아줘 버리면은 특히 이주민이라고 하면 중국인 심각하죠. 중국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인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 정치인들이 했을 때
그걸 지켜보는 보통의 시민들도 이렇게 이 정도 말은 허용되는구나, 공론장에서도 허용되는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네, 뭐 김문수 포함해서 뭐 좀 작은 당에도 있어요. 여튼 강훈이 형? 그분은 말할 것도 몇 명 더 있는데 여튼간에 그런 게 참 우리 사회의 뭐 저질. 저는 말한 바 없습니다. 나의 추측입니다. 예. 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극우화되고 혐오가 강에 응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게 아쉽다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강제 단속이라는 게 이게 계속 오랜 세월 유지되는 제도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주민 문제에 다양한 문제가 있겠으나 저는 뭔가 접근을 해보자면은 강제 단속 문제부터 어떻게 좀 그 출발점 이거를 개선하는 게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게 정말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살아가는데 뭔가 법이 있고 또 사회의 규칙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극우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그 불안정한 이주민들의 어떤 제도적 위치를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그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유튜버에다가 어떤 유튜버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주민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검문을 해버린 거죠. 자기가 뭔데? 자기는 뭐 특별 사법 검찰관도 아니고 뭐 아무 권한도 없는 그냥 일반 사람이 멈춰봐 이래갖고 목덜미 잡고 끌어앉혀가지고 비자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상에 다 나와요. 기사 많이 나왔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게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횡행하는 게 있어요. 횡행하는 게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이 그랬어요. 경찰이 너 이게 미등록이지 추방되기 싫으면 돈 내놔 200만 원 요구해가지고 200만 원 못 주니까 좀 깎아주고 그러다 걸려가지고 이 사람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그 되게 안 좋은 응축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제도 하나를 꼽자면 저는 그 강제 단속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임의로 그 활용해서 그 일반인들이 단속할 문제도 있고 심지어 법무부라도 아니면 경찰 합동 단속도 지금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주민들이 뭘 그냥 다 필요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업 현장에서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걸리는 대로 검사해가지고 붙잡아 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합동 단속을 할 때 혹은 신고받고 안에 단속을 할 때 이 이주민들이 등록된 비자가 없으면은 도망을 치거든요. 도망을 치면은 도망치는 과정에서 많이 죽어요. 그 안 잡히려고 잡히면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한국에 올 때 빚을 엄청나게 지잖아. 빚지고 송출 비용 많이 들죠. 브로커한테 돈도 줘야 되고 또 한국에 와서도 뭐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다치면 몇 천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남는 아예 오히려 다치기만 하고 상처뿐에 귀국하는 일도 많아요. 그렇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들이 그 인권을 일거에 그냥 그 다 정지시키고 그냥 사람으로서 대접 못 받는 게 저는 강제 단속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에서 그 적어도 한국 그냥 보통 시민에게는 그 영장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그 뭔가 구속의 그 현행범이 아닌 이상 뭐 어떤 그 영장이 있어야지 구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그 이주민들의 비자의 문제는 사실 현행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그 미비점인 거지. 뭐 어떤 그게 형법상의 뭐 범죄 현행범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도 판결을 그렇게 해요.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불법 체류자라 그러면 범죄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 미비 상태인 거죠. 이게 그 유형 중에는 과태료 이런 것도 유형이고 벌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단 행정적 미비 상태인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적어도 발부를 해서 어떤 단속을 하고 이런 과정이 중간 단계가 있으면은 좀 더 그러니까 그 사인에 의해서 어떤 그런 단속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마구잡이식 실적 쌓기식 어떤 단속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부터 뭐 사회적 고민을 시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선에 뭐 약간의 기대를 하면서 봐도 저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정치가 관심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시청하는 분들 중에 혹시
아니 어쨌든 미등록이든 뭐 불법 체류자든 뭐 하여튼 그건 추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자가 5년이 맥스 아니에요? 네, 5년보다 4년 10개월이죠. 네, 네, 이제 5년 정도가 이제 맥스인데 뭐 아무리 뭘 해도 하여튼 5년 안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이제 여차저차 비용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5년부터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5년 일하고 나가버리면 이때까지 들어왔던 비용들 빚 갚는 거 간신히 하고 가족들 생계비 보내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지만이 비로소 빚을 다 갚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브로커들을 잡아족치고 중간에 돈 떼먹는 놈도 잡아족치고 구조적으로 이런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직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이직 잘못했다고 또 비자 못 받고 이러는데 비자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외국인들을 몰아넣고 결과적으로 불법 체류자 아니야 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불법 체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 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업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그냥 가다가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적대 세력으로 가는 수도 있어요. 유럽처럼. 저는 그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그럴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적대시할 필요가 아니라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가볍게 그냥 극소수의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약자다 보니까 가장 약자다 보니까 그냥 사뿐히 지뢰 밟아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뭉칩니다. 박해를 받으면 뭉치게 돼 있어요. 적대감이 더 커지고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민들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거는 그 뭔가 이렇게 그 뭔가 정치적으로 의무가 있는 분들 혹은 그런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런 뭐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는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기 마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현재 우리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많이 있고 이들의 한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얼마나 크고 이들을 만약에 일시에 다 내보내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여차저차 입체적인 연구 그리고 의식 개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부분도 정치에 공백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뉴스민 같은 언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나마 조금은 열려 있다. 뭐 우리만 잘났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귀한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도록 또 박준혁 기자님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